39.6도, 영국 학생들에게는 죽음의 온도였습니다. 런던은 32도에서 완전히 멈췄거든요. 공항 폐쇄, 지하철 중단, 병원 마비. 그런데 한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온 35도. 수천 명이 조깅하고 있었어요. 영국 학생이 쓰러지자 1분 만에 나타난 구조대원. 39도에서도 정상 운영되는 공항. 폭염 속에서도 문을 여는 대학교.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7일간의 충격적인 여행. 기술과 인간미가 만나는 순간들. 그리고 런던으로 돌아간 그들이 내린 놀라운 결심. 폭염을 재앙이 아닌 일상으로 만든 나라의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독 구독.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온 고등학생 알러버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반이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히드로 공항 출국장에 모인 우리 반 25명의 얼굴은 모두 창백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마다 똑같은 뉴스가 떠 있었어요. 서울 기온 39도 돌파, 역대 최고치 경신. 런던은 32도만 돼도 전국이 마비되는데 39도라니요. 상상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야 하나요? 제 친구 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런 더위에 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순간 공항 대형 스크린에서 BBC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전역 폭염 경보. 런던 지하철 운행 중단. 병원 응급실 포화 상태. 아나운서의 심각한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뜨거운 나라로 가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런던도 이 정도인데 39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안심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더위에 익숙해요. 우리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꺼내들고 탑승구로 향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날씨 앱을 확인했어요. 서울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11시간 후면 우리는 그 뜨거운 땅에 발을 딛게 될 텐데 과연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11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갈 무렵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9.6도, 습도 70%입니다.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우리 반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9.6도요. 런던에서 30도만 넘어도 열사병 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거의 40도에 가까운 온도라니요. 해리가 제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리버, 이거 정말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거 맞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 런던이 32도였을 때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수백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상 운영 중이며 모든 시설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이라고요? 히드로 공항은 32도에서 활주로가 녹아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는데 여기는 39.6도에서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들이 계속 움직이고 건물들에서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승무원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승객 여러분, 공항 내부는 24도로 유지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냉방시설과 휴식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런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두려웠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였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뜨거운 땅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바퀴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왔어요. 아스팔트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뜨거운 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거대한 오븐 문을 연 것 같은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리는 느낌에 우리 모두 숨이 막혔어요. 이게 바로 39.6도의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 탑승교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기가 점점 시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탑승교 중간쯤에서는 이미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에어컨이 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 건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온도계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밖은 39.6도인데 안은 24도라니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환풍 시설들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벽면 곳곳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공기질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온도 24도, 습도 50%, 공기질 양호라는 글자가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웰컴 투 솔 인촌 인터내셔널 에포트. 현재 터미널 내부는 최적 온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 시원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 천장의 미스트 분사기, 곳곳에 설치된 휴식 의자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이거 진짜야? 밖은 거의 40도인데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네.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에서는 30도만 넘어도 공항이 마비되곤 했는데 여기는 39.6도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니요.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반팔 차림으로 태연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더위가 일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5시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우리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이른 시간이니 조금은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이미 35도였습니다. 런던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집 안에 숨어 있을 온도예요. 그런데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노인분들, 자전거를 타며 즐겁게 대화하는 가족들, 배드민턴을 치는 아이들, 심지어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까지. 이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말이 돼? 해리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런던에서는 28도만 돼도 템즈 강변이 통제되고 모든 사람이 집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도에서도 이렇게 활기차다니요. 더 놀라운 건 곳곳에 설치된 시설들이었어요. 10m마다 미스트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물 한 개를 뿜어내고 있었고 벤치마다 쿨링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늘막 아래에는 무료 급수대와 전해질 음료 자판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작은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물어보니 드론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안전요원에게 알린다고 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특별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쿨링 조끼,
냉각 수건, 그리고 손목에는 체온과 수분량을 체크하는 웨어러블 기기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이 시간에 구급차가 몇 대나 왔을까? 우리 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외국 학생들이구나. 더우니까 물 많이 마시고 그늘에서 쉬어가며 구경해라. 그분은 80세가 넘어 보이셨는데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한강을 따라 5km씩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낸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방법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스템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요. 해시태그 제오장 더위보다 빠른 구조. 오전 10시쯤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해리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해리가 쓰러졌어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런던이었다면 구급차를 부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 형광조끼를 입은 안전요원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작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해리의 위치와 상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보내준 알림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요원은 침착하게 말하며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해리에게 특수 쿨링 조끼를 입혔습니다. 조끼에서 차가운 기운이 나오자 해리의 얼굴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전해질이 풍부한 음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드릴게요. 그리고는 해리의 이마에 특수 냉각 패치를 붙였어요. 패치에서 시원한 느낌이 퍼져나가자 해리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안전요원은 손목시계 같은 기기로 해리의 체온과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탈수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괜찮아지고 있어요. 불과 5분 만에 해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니 안전요원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구급차 오기까지 15분은 걸렸을 테니 위험했을 수도 있죠. 여기서는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합니다.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드론이 체온 상승과 행동 패턴 변화를 감지하면 즉시 우리에게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해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더위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막는구나. 담임 선생님도 감탄했어요. 기술과 시스템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위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폭염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제6장 학교가 문을 닫는 대신 셋째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밖의 기온은 이미 37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이런 날씨면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을 집으로 보낼 온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캠퍼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었고 강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거대한 돔 모양의 강의동이었어요. 외부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데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태양열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의실 안에서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온도계는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보이지 않는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각 좌석마다 개인용 에어벤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받아요. 안내해주던 한국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더울수록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서 냉방 시스템을 더 강하게 돌릴 수 있어요. 도서관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24시간 개방되어 있는데 한밤중에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각 열람석마다 개인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온도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 대학들은 폭염 때문에 도서관 운영 시간을 단축했는데 해리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더위 때문에 학습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실험실에서는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볼 수 있었어요.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 공기청정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환경 조절이 필수예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름에 더 열심히 공부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밖이 더우니까 시원한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거든요. 캠퍼스 곳곳에는 야외 수업을 위한 그늘막과 미스트 시설도 갖춰져 있었어요. 체육 수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쿨링 타월과 냉각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뒤처져 있구나. 그때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런던에서는 더위를 핑계로 많은 것들이 중단되지만 여기서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배울 기회가 날씨 때문에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 적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경주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첨단 시설들을 보고 나서 시골 마을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더위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집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자연스럽게 미스트 분사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현대 기술과 전통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70대 할머니가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도시에서 온 학생들이구나. 더우니까 그늘에서 쉬어가거라. 할머니는 우리를 마당의 큰 느티나무 아래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정말 시원했어요. 자연 그늘 효과에 더해 나무 주변에 설치된 지하수 순환 시스템이 추가적인 냉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요즘 기술을 합친 거야.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가장 더운 시간대인데도 마을 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회관은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서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을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댁에는 매일 2번씩 안부를 묻고 물과 시원한 음식을 챙겨드려요. 기술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죠. 마을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혼자 사는 할아버지 댁에 선풍기를 설치해드리고 아이들이 독거 할머니께 시원한 수박을 갖다 드리는 모습. 첨단 기술보다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더위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상점에서는 무료로 얼음물과 냉수건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져가요. 상점 주인이 말했습니다. 더위는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거니까요. 해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거네. 정말 그랬어요. 서울에서 본 첨단 시스템들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이 마을의 따뜻한 배려도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을 떠날 때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더위가 무섭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폭염을 이겨내는 진짜 힘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데 있다는 것을. 기술로 환경을 만들고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진정한 기후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 온도계는 여전히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숫자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해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리버, 이걸 영국에서도 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바뀔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는 30도만 돼도 모든 게 멈춰버리잖아. 우리 반 친구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8도에도 일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게 바로 차이점이야.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한 나라 전체의 의지와 노력이었죠.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할 때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대기실의 좌석마다 개인 냉각 시스템이 있었고 면세점에서는 폭염 대비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염이 재앙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스마트폰으로 런던 날씨를 확인해 봤습니다. 29도였는데 벌써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내에서 해리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 뭘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발표라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본 것,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그 도시에서 배운 교훈들은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폭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의 기온은 31도. 예전 같으면 엄청나게 덥다고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따뜻하다고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영국에도 소개하겠다고,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해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네. 런던도 바꿔보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폭염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도시가 함께 진화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런던도 영국도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독이었습니다.